지금 이제 봐야 되는 오늘의 논문은 이제 미니멀 그룹이라고 하는 최소한 집단의 효과가 아동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그러한 논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살펴본 논문이기는 한데 사실 여기서 이제 분석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본다면은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집단을 나눠서 집단 간의 차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최소한의 집단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최소한의 집단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 설명을 하고 있듯이 우리가 어떠한 그 집단에게 아무런 속성도 주지 않고 아무런 것도 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이 나와 같은 내 집단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내 집단의 편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편향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편향이 어떤 사회적 학습에 의해서 성인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아동들에게 있어서도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아동들은 어떤 선행적인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실험자가 혹은 외부의 학습자가 그 외부의 이제 교육 어떤 그 인스트럭터가 지시만 해줌으로 인해서 내 집단 최소한의 미니멀 그룹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니까 내 집단, 외 집단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내 집단은 자기가 같은 집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편향을 갖게 되고 외 집단은 다른 집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편향을 갖는데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집단 효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그와 같은 연구가 되겠죠.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뭐 다양한 이론들이 이렇게 뭐 나오고는 있는데 이 연구는 실험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실험 1, 2, 3을 중점으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되죠. 이제 실험의 대상자들은 이제 아동이고 아동의 이제 만 그 5세 정도 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동들이 최소한 집단의 효과를 부여했을 때 미니멈 그룹의 효과를 미니멈 그룹에 주어졌을 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집단의 효과를 아동들이 나타내는가를 살펴본 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실험 1, 2, 3은 전부 다 그 아이들의 사진을 가지고 이제 트리트먼트를 만들게 되죠. 사진에 뭐 짝이 되게끔 해서 뭐 12장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중에 6장, 6장은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그 6장에 남자 6장, 여자 6장일 때 남자의 6장 중에서는 셋은 이제 옷의 색깔을 구분을 해서 뭐 레드와 블루 했을 때 아동이 피험자인 아동이 레드 색깔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이제 레드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사진 속의 아동은 자기와 같은 내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아주 기본적인 처치를 해서 내 집단, 외 집단과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게 되는 게 이제 실험 1과 이제 실험 2도 같은 식의 분석을 하게 되는데 실험 2에서의 차이점은 변수가 여기 이제 종속 변수가 되는데 종속 변수가 이제 measures of analysis에서 explicit attitude 하고 그다음 실험 1에서는 resource allocation, behavior attribution, implicit attitude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하고 실험 2에서는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서 호혜성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죠. 실험 2는 디스커션이 끝나고 실험 2에서는 얘도 이제 뭐 같은 맥락으로 behavior, attribution, 그 다음에 expectation to reciprocity와 같은 상호효성의 기대까지도 같이 측정을 해서 실험 2는 이제 그렇게 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실험 1, 2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실험 3이 되겠죠. 실험 3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동이 어떠한 내 집단, 외 집단의 효과가 부정과 긍정의 태도를 얼마나 기억을 해내는가. 를 보고선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의 효과를 갖는가를 실험을 한 건데 그러니까 실험 1과 2와 똑같은 조건의 사진을
제시를 주는데 그 사진 속에 있는 아이들은 나와 같은 성별이 돼야겠죠. 그래야 성별이 효과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나와 같은 성별을 갖고 있는 아동이 부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럼 내 집단, 나와 똑같은 성별을 갖고 있는데 나와 똑같은 옷을 입은 내 집단의 조건에서는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지언정 나는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한 걸 더 많이 기억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외집단인 경우에는 부정적인 행동을 한 거를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검증한 게 이제 실험 3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쭉 살펴보게 되면은 결과는 이제 표로 제시를 하는데 이제 항상 맨 끝에 이렇게 표를 제시하게 되죠. 표가 맨 위에 나오는 애가 이제 그림인데, 그림 1과 2는 특이하게도 여기는 이제 실험 3에 대한 것을 먼저 제시를 해주고 있어서, 일단은 실험 1, 2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있는 표 1, 표 1을 보다시피 실험 1에서 했었던 변수 4개에 대해서 성별의 편향이나 혹은 집단 편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일단 성별 편향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지금 효과 크기라서 사실 보시다시피 이제 성별 편향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코헨의 D는 이제 효과 크기고, 효과 크기는 1에 근접할수록 강한 효과고 서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값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나의 집단에 대해서는 훨씬 더 우호적인 태도, 훨씬 더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고, 외 집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근데 내 성별에 대해서도 훨씬 더 큰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험 1은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실험 1의 표 2는 사실 이게 상관관계수인데, 이 상관관계수가 여기서 어떠한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각각의 변수 간 상관관계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표 3은 똑같이 이제 코헨의 D, 실험 2에서 있어서의 코헨의 D 효과 크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리소스 알로케이션은 사실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를, 그래서 차이가 없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호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행동적인 속성이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암묵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 집단에 훨씬 더 편향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표 4가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마찬가지 상관관계수인데, 특이하게 또 상관성이 아까 실험 1에서는 상관성이 다 있었던 거에 비해서 실험 2에서는 또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변수들도 있어서 아마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실험 3에서 어느 정도의 행동을 실제로 좋아하나, 실험 1과 2는 단순히 내 집단 아이들에게 우호적인 가를 이야기한 거고, 얘는 내 집단 아이들의 한 행동을 어느 정도 기억하느냐, 특히 부정이나 긍정 이런 태도,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그림 1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기억력이죠. 이게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인데, 먼저 얘네들이 피험자 내 변수가 2개가 들어가고, T험자 간 변수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해서, 통제 집단의 의미는 여기서는 어떤 기본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기초선 수준이 돼서 전혀 처치에 상관없는, 여기서 디스크립션에서 설명하고 있는 무슨 그 아이들의 내 집단 외 집단을 가리기 위해서 티셔츠 색깔을 맞추는 그 색깔이 전혀 별개의 다른 색깔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기초선 수준을 통제 집단을 통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집단과 이제 외 집단의 아이들의 설명이 될 것이고, 걔네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 이거를 한 피험자가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4번의 디스크립션을 보게 되겠죠. 일단은 내 집단 아이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 내 집단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 외 집단의 긍정, 부정, 이것을 반복적으로 측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으로 이제 분석을 했고, 사실 그렇게 했으면은, 사실 이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았을 때 그래프가 마치 별개의 집단인 것처럼, 별개의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서, 사실 이제 컨트롤이나 익스페리멘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집단인 걸 알겠지만은, 포지티브,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다른 집단은
아니죠. 내가 반복해서 두 번을 보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막대 그래프보다는 선 그래프가 훨씬 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 바는 에러바라고 해서 이제 평균으로부터 표준 오차를 표시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대한 방향대로 expected interaction대로 어쨌든지 간에 내 집단인 경우에는 긍정성을 훨씬 더 많이 기억을 했고, 지금 보면 외집단인 경우에는 부정성을 훨씬 더 많이 기억을 했고, 이와 같은 상호작용 효과도 있었다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 있어서는 뭐 전혀 통제집단은 완전 기초소녀 수준을 보여주는 거니까 뭐 별 차이가 없고,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긍정성에 있어서 뭐 통치 집단이라고 그래서 그 부정성을 뭐 많이 기억한다든가 긍정성을 많이 기억한다라기보다는 뭐 상관없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여기 볼 때는 뭔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통계적인 그 결과 리졸트 부분을 찾아서 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게 아니고 밑에 아마 실험 3에서 여기 리졸트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여기 이제 통제 집단에 있어서는 뭐 유의한 것이 거의 없었죠. 여기 보면 P 값이 전부 다 뭐 하나 정도 주요가 베일런스의 주요가는 유의하지만은 나머지 효과들 상호작용 효과도 전혀 유의한 것이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은 아까 지금 내 집단 간의 효과에 있어서는 보면은 이제 설명한 대로 내 집단인 경우에는 긍정성이 더 많이 기억한다. 그래서 이제 계획 비교, 계획 대비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사전 검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대비를 통해서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도 밝히고, 사실은 이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되면 주효과 검증이라고 그래. 단순 주효과 검증이라고 그래서 어떠한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논문이 우리가 기대한 방향대로 차이가 있음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끝을 내고 있습니다.